원래라면 본인 부담금만 1,000만 원에 달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200만 원이고 무려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실비 하나만으로 이만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수십만 원씩 내가면서 여러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총 6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딱 2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이 아예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보험을 무리해서 엄청나게 가입을 했다고 해도 내가 건강하다면 경제적으로 큰 낭비를 한 셈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변을 보면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피해봤다, 보험금 지급 거절됐다더라 하는 얘기는 많이 봤어도 이 보험 덕에 정말 큰 도움 받았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예상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보험은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친구의 지인, 부모님의 지인 혹은 친척에게 보험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만 듣고 지인의 얼굴만 보고 믿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보험료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고 또 해지하자니 지금까지 낸 게 아까워서 이렇게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비갱신형도 충분히 가능한데 전부 갱신형으로 가입해서 평생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보험 자체에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막상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암보험인 줄 알았는데 종신보험이었다거나 나도 모르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 계속 보험료만 내면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를 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건 확실히 준비를 못할 거고요. 지체된 시간에 질병이라도 생긴다면 비싼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 이상 보험 때문에 손해보거나 계속 보험료만 내고 보장은 하나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손댈 일이 없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건데 왜 보험은 2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보험 가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보험에 가입하면 마치 내가 소수에 해당돼서 이 특약 저 특약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거라 착각하고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 지출만 커지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막상 보험으로 큰 득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습니다. 보험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들만 준비하시면 되고 자잘한 것들은 실비로 처리 가능하니까 소중한 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자는 게 오늘의 주된 내용이고요. 먼저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경제적 리스크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 이런 신체적 손상이 있고요. 2번째는 죽음, 너무 일찍 죽어도 리스크가 크고 너무 오래 살아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해로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실비보험으로 기본적인 치료비들을 대비 가능하고요. 그 외에 간병비나 요양비, 직장을 쉬게 되면서 생기는 공백, 생활비나 공과금, 대출금 같은 고정지출, 이런 것들은 진단비같이 큼직한 특약들로 대비가 가능할 거예요. 상해로 크게 다치게 된다면 보통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교통사고는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해 줄 거고, 내 과실이라면 내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 대비하시면 되고요.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운동하다 다치는 것도 실비로 커버가 되고, 일하다가 다친 것들은 산재 처리가 안 되면 내 실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음식점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음식점 배상 책임, 어떤 시설에서 넘어졌으면 해당 시설의 배상 책임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망, 너무 일찍 죽어서 생긴 리스크는 정기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이 짧은 대신 사망 1억 대비하시면 40대 여성 기준 80세 만기로 설계를 해도 3만원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금이 필요한 건 어린 자녀를 위해 필요한 거지 아이가 20살, 30살 이렇게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4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가입금액 1억 기준 20만원이 넘는 큰 돈을 매달 납입해야 하는 건데, 종신이나 CI 종신, 변액 종신, 유니버셜 종신 이런 것들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닙니다. 재테크로 착각해서 사망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자녀의 성장기 동안만 사망금이 필요한 거니까 정기보험 3만원대 정도로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무 오래 산다고 했을 때 노후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보험으로 커버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이 아니더라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나 주식, 펀드, ETF 같은 투자상품 등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비나 투병하면서 생기게 될 경제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먼저 첫 번째 필수 보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사용한 치료비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2009년 10월부터 전 보험사가 표준화되어 어떤 회사에 가입하셔도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가입했다면 어떤 회사든 동일한 내용으로 판매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도 모든 회사가 동일한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비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거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결제를 하고 받게 되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인데요. 먼저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있죠. 비급여는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내가 부담해야 하는데 MRI나 도수치료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급여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고 전액 본인부담이 있는데, 전액 본인부담은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갔다든지 비응급 상황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등 이런 특수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요. 나머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중 공단부담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거고, 본인부담금이 내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즉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이렇게 셋인데, 이 부분을 실비에서 또 보장을 해줍니다. 2009년 7월 이전 실비라면 100%를 보장해주는 곳도 있을 거고, 최근 가입한 분들이라면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총액이 23만 5,300원이 나왔고 공단에서 10만 9,500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나머지 12만 5,800원만 결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12만 5,800원을 또 실비보험에서 자기부담금 빼고 대부분 보장을 해준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즉 건보와 실비만 있어도 의료비 부담이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실비의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작은 치료비뿐 아니라 큰 병으로 인한 높은 비용의 치료비까지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보 의료지원 혜택은 공단부담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실비보험이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지 않나요? 보장 안 되는 것도 많던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보장 제외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양제나 치과치료, 임신 관련 질환 등이 있고 대표적으로 성형수술,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 수술을 했는데 비중격 망곡증으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였다, 또는 안검하수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치료 목적이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20%, 30%이 정도의 자기부담금도 감당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가 200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건데요. 내 실비가 만약 자기부담금 20%를 가지고 있는데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면 계산상 내가 내야 할 돈은 1천만 원이고 보험사가 내는 건 4천만 원이겠죠. 하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200만 원까지만 내고 보험사에서 4,800만 원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사라졌지만, 곧 나오게 될 5세대 실비에서는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다시 출시될 예정입니다. 즉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바로 이런 안정성 때문에 실비보험은 항상 1순위인 거고 치료비에 대해 지나치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방금 소개해드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에만 해당이 되고요. 09년 10월부터 21년 6월까지 실비는 비급여까지 해당되는 거니까 실비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봐야 하겠죠. 폐렴이야 실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암내 심장 질환이 중요한 건데 해당 질병들은 중대질병이죠. 요양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식단도 좋은 걸로 바꿔야 하고 치료비, 양육비, 대출금, 생활비까지 지출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비와 3대 진단비 보험이 가장 중요한 거고, 보셨다시피 우리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질병, 그 중에서도 중대질병의 가능성이 커요. 사망보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엔 치료비와 진단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암진단비의 경우에는 위암, 간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암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암, 즉 일반암을 보장하고요. 고액암으로 불리는 혈액암, 뼈암, 췌장암 등도 전부 보장 대상입니다.
단 과거엔 남녀 생식기암을 소외감으로 나눠서 별도 지급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일반암의 10%에서 20% 수준만 보장해주는 곳도 간혹 있다 보니 소외감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여성분들께 자주 발생하는 갑상선암을 비롯해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넷을 얘기하며 1회만 지급되는 암 진단비와 달리 유사암 4종은 각각 1회씩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 몇 년간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이 유행하면서 너도나도 가입을 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께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서 암 환자가 되실 분들은 소수일 거고 또 암 환자가 되더라도 수많은 치료 중에 표적항암 또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세대 항암제건, 2세대 항암제건, 또 몇 세대 방사선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하는 암주요 치료비 같은 특약들도 요즘 나와 있고요. 나는 암 가족력이 많아서 암 치료비를 준비해야 하겠다 하시는 경우에 암 진단비처럼 넓은 범위의 진단비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치료비가 꼭 필요하다면 암주요 치료비를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단 암주요 치료비의 경우에는 암 수술이든 항암 약물 치료든 항암 방사선 치료든 전부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가격이 비싼 편인데 이 중에 돈이 많이 드는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해만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이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암 다음 뇌혈관 질환을 보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뇌에 대한 진단비는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뇌출혈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까지도 보장을 해주지만 이 두 가지에서는 보장해주지 않는 항목들을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뇌동맥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뇌동맥류란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고요. 그런데 이 뇌동맥류에서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뇌동맥류를 발견했을 때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뇌동맥류를 진단받았을 경우 뇌출혈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까지밖에 없는 분들은 보험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치료를 안 하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꼭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뇌경색의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심방세동 이런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도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장 관련 진단비는 같이 세트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걸 뜻하는 거죠. 심혈관 질환 역시 과거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넓은 범위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이 나와 있으니 반드시 허혈성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막히는 것을 얘기하고 협심증이란 혈관이 막히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물질로 좁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심근경색에 비하면 경미한 질병인데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안정협심증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불안정한 협심증을 거쳐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심근경색 진단비를 받기 위해 마찬가지로 병을 악화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빈맥이나 부정맥, 심부전 등을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나온 상태니까 심혈관 쪽으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특정 질환까지 포함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대 진단비를 어느 회사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까? 단가 비교표도 가져와 봤습니다. 나이나 성별, 병력에 따라 유리한 곳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45세, 직업급수 1급,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 여러 회사를 비교해본 비교표인데요. 항목별로 저렴한 곳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기준 설계임에도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했다가 이런 회사에 가입했다면 20년에 걸쳐 몇백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해볼 수도 있었겠죠. 이 3대 질병은 발병률이 높은 데다가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20년간 납입하면 보장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마냥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최저가 회사를 골라도 금액대가 부담된다면 보장 금액을 낮추거나 만기를 줄이거나 극단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려면 10년이나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 평생 납입을 해야 하며 매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 3대 진단비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에 대해 알아봤다면 사망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겠죠.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익숙한 게 어떤 거죠? 아마 대부분 종신보험을 꼽으실 겁니다. 이 종신보험의 보장기간은 내가 사망하는 순간까지입니다. 종신보험을 1억 가입했다면 내가 내일 사망을 하던 120살까지 살다가 사망을 하던 언젠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지급될 확률이 100%인 건데요. 보험 특약의 가격은 발생 확률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발생 확률이 100%다. 이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실제로 종신보험을 1억 정도 가입한다고 했을 때 건강체 기준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합니다. 내가 몇십 년 후에 받게 될지 모르는 1억을 위해 지금 이 정도의 돈을 매달 납입한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이런 종신보험과 달리 20년 납 20년 만기 또는 20년 납 30년 만기 이런 식으로도 가입 가능한 정기보험도 있습니다. 26,900원으로 종신과 비교도 안되게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보장기간이 짧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20년이면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즉 가장인 내가, 부모인 내가 제자리에 없더라도 충분히 앞가림은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겁니다. 사망보장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 자녀가 성장기일 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가장의 부재, 이 약재로부터 경제적인 고통을 덜기 위함입니다. 나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보험인 거고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 중에서 결혼을 하셨고 자녀가 있는 분들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20년 납 20년 만기 이런 식으로 만기를 짧게 설정하셔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유지하셨다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나이대가 되면 내 자녀도 밥벌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이 나이에 따라 월 18만원이 될 수도 30만원, 4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거품을 쫙 빼서 가장 리스크가 큰 구간을 정기보험으로 넘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위험으로부터의 최소한의 대비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로 사용하는 돈을 저축이라 여기기보단 지출로 여기시고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직접 내 나이에 딱 맞는 최저가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